국민의힘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이른바 공천 문제를 거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일단 사과까지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종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 내부 문제가 심각하게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대거 내려올지 모른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네. 꽤 됐고 이제 특히 TK 지역부터 손볼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꽤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대놓고 지금 반발하거나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걱정하고 있는 예. 이제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태영호 의원 지금 녹취록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벌써 의원 개개인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예. 나에 대해서 벌써 저런 식으로 조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체크라는 거 일종의 충성도 체크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의원들이 한편에서는 불안해지면서 예. 이거 현실로 내가 좀 닥칠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이 급고조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이 그 속으로만 불만을 갖던 거에서 이게 겉으로 표출되는 단계로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기가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이 그냥 고분고분 그거에 순응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이제 취하려 들 것이다. 네. 단체 행동이든 어쨌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예고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까지 번질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심각한 문제로 번지죠. 지금 당 내에서도 사실 이 문제 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일차적으로요. 지금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들이 많이 이번 그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당선이 좀 더 쉬운 예컨대 TK나 강남이나 이런 지역 국민의힘이 좀 우선 우위적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곳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강남 이제 태영호 의원의 저 지역구도 강남이잖아요. 그냥 국민의힘 깃발 꽂으면 되는데. 예컨대 그런 데로 주로 검사 출신들이 많이 올 거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지만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도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적인 발언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태영호 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네. 부인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은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 내용이 과장이 됐다고 보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좀 네. 부풀려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공천이란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에. 여러 번 그러니까 주제가 공천이었어요. 사실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공천. 그리고 열심히 하면 공천.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없는 말일까라는 의심이 생겨요. 저는 부풀렸다는 의미에 대해서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도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영호 의원이 과장한 거라 그랬지 내가 거짓말한 그렇죠. 거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진복 수석은 거짓말처럼 얘기하거든. 나는 그런 네. 얘기 한 적이 없다. 아예. 예. 근데 거짓말하고 얘기는 안 했어요, 태영 의원은. 그러니까 만난 건 두 사람도 인정하고 있고 대화를 나눈 것도 인정하고 있는데 공천이라는 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체 맥락을 보면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물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도 다 그러면 모든 의원들의 체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선 과정에 지금 다행히 예를 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어요. 네.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과연 본인이 당선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빨간 옷 안 입을 것 같은데요. 점퍼 하얀색으로 입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당과 대통령실의 어떤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뉴스오늘에 출연했는데요. 야당은 돈봉투 녹취록 하나로 검찰의 수사 들어갔는데 여당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비운계도 역시 이진복 수석 거취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최 교수님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뭐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네. 봐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거를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양쪽 의견만 듣고서 넘어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죠. 뭐 부인하고 우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과장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만약 공천 문제가 들어갔다고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때문에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분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온정한 건가?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는 수사해달라고 검찰이나 경찰에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만 그런 게 상식이지만 지금의 뭐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서 네.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대에 맞추는 어떤 액션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갖고 수사 의뢰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요? 네, 할 리가 없죠. 네, 사실 이 건보다 더 심각한 당무 개입 건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친윤계 지도부 만들기 위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이 얼마나 무리를 했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 이진복 정무수석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뭐 행정실 뭐 단톡방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 사안도 지금 수사를 안 하는데 이 정도 사안 가지고 과연 수사를 하려고 들까요? 그건 안 예. 한다. 이거는 아마 정권이 바뀌면 다시 이게 재론이 되면서 그때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현 정권 하에서는 절대 수사를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각에서까지 이진복 정무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 녹취록이 정말 사실이라면 경질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도 뭐 대통령실 참모에 대한 경쟁론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진복 수석이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요. 계속 이 사퇴 주장이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제기가 된 바가 있고 그런데 뭐 그대로 지금 유임시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일로 해서 이 사표를 받는다? 그건 도저히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네. 않는 한은 이대로 그냥 간다라고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진복 수석도 혹시 이제 총선 출마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네. 그 관련해서 지금 내각 개각 얘기도 나오잖아요. 대통령실 개편도 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출마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언젠가 지금 당으로 돌려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즈음에 함께 인사를 하면 할까 이런 일 가지고 인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네. 이진복 정무수석이 본인 뜻대로 그동안 일을 잘해온 거예요. 예. 네,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당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거나 유지하는 그런 거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잘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마-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아마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갖고 경질 안 하겠죠? 경질 안 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경질하면 인정하는 꼴이 돼요. 예. 그것도 이제 사실은 대통령실은 부담스러울 그렇죠. 겁니다. 예. 지금 당장 경질은 못 할 거고요.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난 뒤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지금 경질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돼서라도 예. 일단은 지나갈 겁니다. 다만 이진복 수석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또 출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기 네네.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아마 교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언론이 오늘 단독 보도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취록 파문 이틀 만에 또 구설에 올랐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본인이 이제 그 지방선거 있을 당시에 전후로입니다. 지방선거 전, 지방선거 후 두 네. 가지인데 현재 시의원에 있는 분들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태영호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같은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게 300만 원이에요. 네. 그 금액을 넘어선 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족 이름으로 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하고 부인이 하고 자녀가 하고 또는 본인이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예. 하게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다른 사람이 했던 게 그 사람과 연관됐다고 알려지게 됐냐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영호 의원실로 그 시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이 후원금 보내고 이 사람이 보낸 게 내가 얘기해서 보낸 겁니다라고 또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 시의원이 뭔가 쪼개기를 했다는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소위 결국은. 이거는 이제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그런 거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실은요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공천권을 거의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회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당협위원장들이 거의 대부분 공천권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문제 박순자 전 때문에 의원도 그 부분 박순자 의원 실형받은 그렇죠. 거죠? 그렇고요. 김연아 전 의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태영호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쪼개기 후원을 통해서 본인 그 어떤 공천에 좋은 영향을 받으려는 즉 공천을 받기 위한 또는 공천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기고 있어서 네. 이 쪼개기 후원금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되죠. 이거는 불법이고요. 예.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녹취록부터 또 쪼개기 후원금 의혹까지 태영호 최고위원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공천 관련 발언 없었다. 악의적인 왜곡 보도, 강한 유감, 법적 책임 물을 것. 1년간 의원실에 면직 한 건도 없다. 의원실에 대한 음해, 비난, 억측 단호하게 대응한다.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은 악의적 보도. MBC 녹취록, 회의 참석자가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 일단 다 아니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긴급 기자회견 본인 거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뭔가 저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수세적이고 다급하다 이런 느낌 좀 나네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제 본인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절박함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좀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추가로 또 많이 또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녹취록은 대체 누가 공개를 한 거냐? 보좌진 중에 전현직 보좌진 중에 아무 개가 한 거냐? 예. 도대체 그게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설이 지금 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오늘 보니까 해명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좌진 중에 전현직 보좌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그리고 지금 뭐 해명을 한 그렇게 건데, 자주 보좌관들이 그만둔다 이런 소문이 도니까 그것도 면직이 아니다. 한 건도 없다. 네, 1년 뭐 그런 동안. 식으로 네. 이제 해명을 하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이제 그 쪼개기 후원 부분도 그렇고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쪼개기 이런 후원 같은 거는요, 사실은 전수조사하면 여야 불문하고 수많은 왜 의원들에서 없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아마 발견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예. 대부분은 그냥 묻혀 있죠. 네. 예, 이제 서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죠? 서로 예. 이제 관행처럼 하면서 쉬쉬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이게 지금 공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지금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뭔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거나 뭔지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좀 이렇게 언론에 움직이고 흘리는 있다. 것으로 예.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뭐 향후에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은 좀 수사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차차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데 태영호 의원으로서는 지금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어서 예.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덮친 격으로 각종 의혹들이 번지고 있는데 윤리 징계를 그렇지 않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차라리 여러 이 의혹들에 대해서 윤리에 병합해서 다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징계 수위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거 지금 뭐 쪼개기 후원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녹취록 문제 이런 문제까지 예. 다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태영호 네. 의원이 그냥 부풀린 거다. 예. 이진복 수석은 아무 얘기 한 거 없고 태영호 의원이 그냥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감싸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좀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냐면 태영호 의원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본인의 공천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의 네. 국민의힘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네. 그럼 모든 걸 태영호 의원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건데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 당원권 정지 좀 길게 가서 총선 출마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이란 말 한마디 가지고 결국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인가 받고 또 1년을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 사안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에 뭐 실언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4.3 사건 관련해서도 그랬죠. 그다음에 뭐 JMS 관련된 발언도 문제가 됐었죠. 외교 청소 관련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봤을 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무거운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가장 본인한테 치명적인 것은 총선 출마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후보로는. 그게 바로 이제 가장 큰 징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도 징계가 나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뭐 당의 징계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그 두 의원 탈당하는 거 관련해서 네네. 민주당이 이런 건 참 잘한다라고 제가 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정도로까지 의혹이 불거지면 의원 스스로가 자진 탈당을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에 좀 부담을 줄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선택까지 이제 할 수 있을런지 그런 예. 뭐 거의 결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을런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건 태영호 최고도 선출된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뭐 징계를 논의한다 해도 중징계를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 따지고 보면 만약에 녹취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태영호 최고는 이제 대통령실의 의중을 읽고 거기에 맞게끔 본인이 발언을 내놓은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악역을 지금 본인이 도맡은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내친다? 예. 그거는 또 다른 파급 효과를 또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최근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 다 이것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너무 나섰다가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겠네? 이렇게 되면 방어진을 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심정적으로는 감싸주고 싶은 마음일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이게 징계가 지금은 뭐 중징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것도 아마 여론을 좀 살피면서 예. 결국은 경징계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2016년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실형이 나왔죠. 그런 유사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좀 해법을 갖고 풀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게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탈당도 하게 하고 어쨌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조기에 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 태영호 의원 건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 국민의 기준에서 도저히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네.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는 좀 강하게 뭐 요청을 하든 압박을 하든 아니면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국민 앞에 정말 이런 일을 한 사람,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이렇게 엄중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국민의 어떤 여론과 생각을 잘 반영해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의원들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정치에 대한 회의가 국민들 높아지는지 양당 모두 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